조계종 총무원장 진유스님이 불교도 대법회와 국제선명상대회, UN 세계 명상의 날 제정을 올해 주요 성과로 꼽고 내년에 더욱 분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이 불기 2568년 종무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대가족에서 무해 스님을 연기한 배우 이승기 씨와 한국 K-팝을 이끄는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 멤버들이 종로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로 특별한 추억을 함께 만들었는데요. 특별 봉사자들의 등장에 어르신들의 식사 시간이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한 세기 동안 한국 불교의 역사를 기록해온 태고종 기관지 월간 불교의 가치와 역할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격동의 근현대사에서 민족과 불교의 미래를 고민했던 기록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의미가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유스님이 불교도 대법회와 국제선명상대회, UN 세계 명상의 날 제정을 올해 주요 성과로 꼽고 내년에 더욱 분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이 불기 2568년 종무식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문화연수원과 총무부, 교육원, 포교원, 미래본부는 종무 성과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종정예와 신년 하례법회를 비롯해서 한 해 종단의 주요 행사들이 영상으로 흘러나옵니다. 총무원장 스님의 신년 기자회견과 불교도 대법회 등을 시청하고 힘찬 박수로 그간의 노고를 서로 격려합니다. 불기 2568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식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리모델링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객 증가로 재정 확보를 한 한국문화연수원이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불교도 대법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선명상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총무부와 교육원, 포교원과 미래본부도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30년 동안 종단에 재직한 진준호, 황철기, 박종학 종무원 등에게는 근속 공로상이 수여됐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무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장자 종단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는 종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포교 전법하고 한국의 선불교를 세계화시키는 데 가장 좋은 방편으로 선명상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교 전법의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 9.28 광화문 국제선명상대회 그리고 불교도 대법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는 이제 어필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계종이 유엔의 세계 명상의 날 제정을 제안한 다음 12월 21일이 세계 명상의 날로 제정된 것도 하나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있어 왔는데 그 활용 점정을 우리 총무원이 조계종에서 하지 않았나. 이제 마침 이제 그게 선포가 되어서 12월 21일이 이제 세계 명상의 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또한 하나의 성과로 이제 꼽을 수가 있겠고. 진우 스님은 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종교 호감도 조사에서 불교가 1위를 차지한 것을 거론하며 조금 더 분발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것을 확산시켜서 모든 국민들이 우리 불교를 신뢰하고 또 존경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불교를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종단이 정말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원장 범해 스님과 포교원장 선업 스님도 1년 동안 수고한 종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진년 푸른 용호해를 보낸 종무원들은 을사년 푸른 뱀의해에도 선명상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대가족에서 무해 스님을 연기한 배우 이승기 씨와 한국 K-팝을 이끄는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 멤버들이 종로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로 특별한 추억을 함께 만들었는데요. 특별 봉사자들의 등장에 어르신들의 식사 시간이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은 특별 봉사자들이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배우와 가수를 넘나들며 활동 중인 이승기 씨와 올해로 데뷔 7년차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 멤버 현재와 제이콥, 케빈이 어르신의 식사를 돕기 위해 어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지난 10월 불교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받은 배우 이승기 씨. 종로 노인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의 제안으로 후배들과 함께 봉사에 나섰습니다. 저보다 한 몇 배가 더 바쁜데도 불구하고 후배들까지 함께해서 진짜 더보이즈에게도 큰 감사함을 드리고 오늘 오신 어르신분들이 좀 따뜻한 추억과 행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너무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선배님과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뿐이고 오늘 진짜 열심히 한번 행복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관 스님의 안내에 따라 이승기 씨와 더보이즈 멤버들은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스님은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준 특별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복지관 내에는 어려운 분들과 이렇게 평범한 어르신들이 함께 여기서 이용하고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봉사 오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기 씨와 더보이즈 멤버들이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많이 드셨어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뜨끈한 된장국과 옥수수 콘 샐러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장어덮밥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식사를 위해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만 400여 명. 부족한 반찬은 없는지, 식기는 깨끗한지 주변을 꼼꼼하게 살피는 봉사자들의 모습에 어르신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씨랑 더보이시랑 봉사활동에서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로 노인복지관을 생각해 주셔서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승기 배우님하고 더보이즈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파이팅! 새해를 코앞에 둔 추운 겨울, 이승기 씨와 더보이즈 멤버들의 봉사활동으로 복지관의 하루는 더없이 따뜻해졌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한 세기 동안 한국 불교의 역사를 기록해온 태고종 기관지 월간 불교의 가치와 역할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격동의 근현대사에서 민족과 불교의 미래를 고민했던 기록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의미가 특별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간호부터 100주년 기념 755회 이르기까지 근현대 불교사를 기록해온 한국불교 태고종 기관지 월간 불교. 1924년부터 불교 잡지의 의미와 영향력을 입증해온 월간 불교가 올해 창간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태고종 총무원과 불교문예원이 주관하고 월간 불교와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이 주최해 월간 불교 창간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월간 불교 창간 100주년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 민족과 불교계가 겪은 숱한 격동의 역사를 상기하고 정체된 불교계를 변화시키고 폭넓은 세계관으로 한국 불교의 개혁을 이끌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사상과 발자취가 새롭게 조명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적 간행물이었던 월간 불교는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수많은 간행물 중 가장 오래된 발간 역사를 지니고 근현대 문화사적 가치가 큰 간행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적 관념을 넘어 평화와 공존, 화합과 상생이 같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난 26일 열린 학술대회는 이경순 학예연구사가 첫 발표에 나서 월간 불교 속 만해 한용운 선사의 발자취를 짚었습니다. 이경순 학예연구사는 만해 선사가 1930년대 초
월간 불교의 편집을 맡아 불교 개혁론을 펼쳤고 민족 문화 발굴과 불교 청년 중심의 문학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불교의 후신인 신생을 통해 만해를 추모하고 그의 정신을 계승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1931년 7월 만인 스님이 불교사 사장으로 취임을 하셨고 33년 7월까지 발간을 책임지셨습니다. 해방 후에 현재까지 불교는 만해에 대한 기억과 기념 그리고 만해 사상의 현대화의 중요한 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어 김종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월간 불교 100년의 전개사와 지향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는 월간 불교의 1924년 창간 이후 100년간의 변천 과정을 4기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1920, 30년대의 불교와 신불교, 해방 이후의 신생과 불교, 1960년대 통합종단 조계종 출범 전후의 현대불교와 불교 사상, 그리고 1970년 이후 한국불교 태고종의 월간 불교로 이어지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이 불교 잡지에서는 교리 발달, 종제 정리, 그리고 다방면에 걸쳐서 불교의 불교다움을 살리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고, 실천 방안으로는 참선 교육 법식의 정비가 있었습니다. 이어 김지연 동국대 HK 연구소 연구교수와 김경집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학술 대회에 앞서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는 월간 불교 창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 전시도 열려 창간호부터 100주년 기념호에 이르는 표지를 사진으로 만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천연고찰 강화 전등사가 포교원장 선업스님을 초청해 인천공항 법당 광제사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법당 광제사에서 열린 법회에는 전등사 주지 여엄스님, 오충훈 인천공항공사 불자회장 등 5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포교원장 선업스님은 특정 연령이 되거나 시기가 되면 반드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며 전등사 템플스테이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삶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등사 주지 여엄 스님은 세계로의 관문 인천공항을 찾는 불자와 공항 직원들이 여법한 신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은 을사년 청사의 해입니다. 뱀은 인간에게 두려우면서도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죠. 뱀에 대한 이런 인식은 전 세계 공통이기도 한데요. 불화에서는 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을사년 푸른뱀의 해를 맞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여는 특별전 만사형통을 김미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뱀의 눈과 독, 공격적 성향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뱀이 허물을 벗으며 성장하는 모습은 신적인 존재로 비치기도 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뱀과 관련된 문화와 상징을 알아볼 수 있는 특별전 만사형통을 개최했습니다. 12지신 중 하나인 뱀, 전통적으로 지혜의 상징인 동시에 나쁜 인간에게 벌을 주는 존재이기도 한 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황도는 뱀에게 심판받는 인간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대왕의 지옥 장면에 이 독사들이 그려져 있는 거를 그림에 좀 하단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황도가 뭔가 인간에게 현세의 좀 생활에 충실해야 되고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러한 좀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림에 뱀이 활용이 되었고요. 바루를 들어 올린다는 뜻의 개발도는 잘못을 저지른 귀자모신을 벌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그림입니다. 의인화된 12지신과 함께 뱀이 악귀를 휘감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뱀이 위협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인간에게 경고를 하는 존재로 표현됐습니다. 귀자모신이 자꾸 이제 그 아이를 잡아먹는 악행을 저지르니까 부처님이 이제 귀자모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 귀자모의 아들을 감추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막 아들을 구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결국에 이제 부처님의 교화로 이제 불교에 귀의하게 되는 그 모습이라고. 이와 더불어 뱀을 신성한 존재로 숭배하는 다양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티베트족의 만다라에서는 합체존, 11면 관음보살, 반야검을 들고 있는 문수보살 등이 모두 뱀에 감겨 있습니다. 이때 뱀은 수행하고 있는 부처님을 수호하는 역할로 그려집니다. 이외에도 허물을 벗으면서 진화하고 생명력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뱀을 다양한 공예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전은 새해 운세를 점쳐볼 수도 있으며 을사년 부적도 가져갈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3월 3일까지 뱀의 상서로운 기운을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 경기도청이 인도 국립박물관 전시물에서 발견한 한국불교 관련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지난해 인도와 경제협력을 위한 출장 중 박물관에 방문한 이남주 경기도 관광정책팀장은 인도 불교가 동아시아로 전파된 과정을 담은 지도에 한국 명칭이 표기되지 않은 점, 백제를 통해 일본에 불교가 전해졌다는 내용 누락, 경주의 위치가 전라도에 있다는 등 역사, 지리적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경기도청은 이후 조계종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과 협력해 오류 수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22일 해당 지도의 오류가 수정됐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가 우수봉사자와 후원자를 시상하며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부산 관음사는 어제 경내 환희요양원에서 관음사 회주 사회복지법인 늘 기쁜마음 대표이사 지현 스님과 산하시설 시설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우수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시상하고 격려했습니다. 지현 스님은 한 해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부처님 자비를 실천해온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부산 관음사 신도회장 부산보훈요양병원 백승환 원장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주제로 복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강의하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사단법인 교단용화불교 총본산 청주용호사가 국태민안 평화법회와 제10회 호국평화대상 시상식을 봉행했습니다. 청주 S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법회에는 법왕 천강스님을 비롯해 내장사 회주 대우스님, 상덕종 총무원장 도현스님, 대성사주지 법웅스님, 백용화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천강스님은 충효예를 함께 실천할 때 국가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각계각층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며 국민 모두가 이치를 깨달아 실천하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앞서 내장사 회주 대우스님은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 평화의 등불이고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이 평화사랑의 행동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시원컴퍼니 신시건 대표가 호국평화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숲 해설가를 양성하고 있는 불교환경연대가 올해도 20기 전문가를 배출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지난 21일 제20기 숲해설가 전문과정 수료식을 진행하고 교육생 20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수료생들은 지난 7월부터 석 달 동안 사찰 생태지도 만들기, 어린이 사찰숲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숲해설 종합 전문인으로 거듭났습니다. 불교환경연대는 내년 2월 3일부터 한 달간 제2기 숲명상 전문가 과정을 3월 18일에는 21기 숲해설가 전문 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12월 28일 토요일 BTN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